네, 오늘 14일 김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특검법 관철을 위한 장내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여당이 단일 대우를 갖춰가면서 과연 특검법 재의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특검법 표결을 전후한 전국의 향방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1대에도 이제 그 같은 그 이용우 네. 의원님이 계셨는데 네, 고향에. 예,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다른 22대에서 이용우 의원님 이제 초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민주당이 특검 촉구를 외치면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말 이제 두 번째 집회를 이제 열었는데 국회에서는 또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세 번째 특검법이 이제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의혹들이 이제 그동안 추가가 됐는데도 오늘 이제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내는 걸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대폭 축소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의혹들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걸까요? 네,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중대한 범죄 혐의점이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발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입장들을 제출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서는 최소한이라도 진실 규명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목소리들이 또 한편으로 있고요. 구체적인 수정안의 내용들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축소하는 수사 대상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수정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 핵심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그 공천 개입 의혹과 창원 산당 국가부지 선정 개입 의혹 등일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대해서 그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좀 답을 했었습니다. 공천 개입의 정의를 다시 좀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철을 악마화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일은 인정할 수가 없고 이거 자체가 모략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윤 대통령의 지난주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적 인식과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는 그 내용들 통해서 좀 뭐랄까 좀 충격적이었다랄까요? 또 한편으로는 좀 허탈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감상을 했고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최초에 제기한 내용들이 전혀 아닙니다. 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 파일들을 통해서 이런 범죄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입장을 개진하는 것은 오히려 또 국민적 공분을 더 제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지난 8일에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오늘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검찰 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지면 좋을까요? 예, 공천의 대가로 금품이 수수됐다라고 하는 그 혐의점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방식의 공천 그 불법적이고 부당한 공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실체 규명을 할 수 있는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변죽을 올리고 있다. 오히려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잘못된 방향의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뭔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윤석열 정부 검찰이 과연 이러한 중대한 헌정 유린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배우자 포함해서 대통령 부부의 이런 사건을 실체 규명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할지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특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한편은 듭니다. 네, 바로 그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김 여사 이제 활동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이제 제2부속실도 발령을 냈다 이렇게 이제 밝혔었는데, 하지만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성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차 반대 입장도 이제 밝혔는데, 김 여사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한동훈 지금 당대표 어떻게 보면 박근혜 특검의 수혜자 아닌가요? 박근혜 특검의 또 산물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특검은 이미 오래전부터 10여 차례 운용을 해왔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요. 과거에 예를 들면 내곡동 특검, 박근혜 특검 이런 특검에서도요. 네. 관련된 정당에서는 특검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특검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추천 방식을 문제 삼는다라고 하면 제3자 추천까지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네. 하나 더 짚으면 공수처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진행하는 것은 또한 맞지 않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과거의 특검에서도 이미 수사기관에서 기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을 진행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여러모로 보더라도 선례가 다 그 주장들을 좀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14일 특검법이 이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합의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설치 이걸로는 좀 이제 부족한 것인지 네.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선 특별검사 후 특별감찰관 저희가 특별감찰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본질적인 사항은 사전 예방적 조치들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 사안은 그 상황을 넘어섰다. 즉 범죄 혐의점이 유력한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마당인데 특별감찰관으로 과연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특별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실체 규명을 하는 것이 네.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부담을 만약에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부담을 덜어낼 수 있거든요. 특별검사를 계속 부정하는 이 행태가 오히려 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논란은 특별검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 이후에 있을 28일에 재표결이 될 텐데 민주당 측에선 이탈표를 좀 겨냥한 것 같습니다.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으로 승부수를 던졌는데 하지만 또 그 여당 측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속전속결로 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재표결 때 이탈표가 4표였는데 이번에 한 8표 네. 낙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4일 날 본회의에 일단 상정이 되고요. 네. 저는 그날 이제 기명 투표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특히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네. 했냐면 지금 국민 정서는 9대1이다.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제3자 특검이라면 받을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 네. 그 말의 연장선상에 따르면 저는 14일 날 본회의 상정할 때 제2결이 아니라 14일 상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찬성 입장을 필요가 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기대하고요. 만약에 그때 그 통과는 되겠지만 다시 거부권 행사로 제2결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저는 이런 상황을 다 종합해보면 심각한 헌정 유린 상황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정 입장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제2결을 네. 그 반대할 명분은 없다. 오히려 반대하게 되면 국민적 공분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었습니다. 재작년 이제 5월 10에 11일. 예, 네, 10일.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 정확히 이제 반환점을 지났는데 최근에 탄핵에 대한 이제 화두가 가끔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이제 탄핵에 대한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주말 집회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두 글자로 된 그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말도 했었고 13일에 출범하는 탄핵 의원 연대에도 지도부는 이름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탄핵과 조기 퇴진, 또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두 글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이 탄핵으로 표명이 안 됐을 뿐이지 이것을 함구령 뭐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지율 17% 박근혜 탄핵 당시에 대통령의 지지율이었습니다. 지금 탄핵을 얘기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그런 국면과 상황입니다. 네. 국민적 지지는 이미 다 철회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미 국민적 지지가 철회된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이거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여사 특검 공세에 맞서서 여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로 맞받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검법 표결 다음 날에는 그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고요. 그리고 28일 재표결 전인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는 무죄라면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다. 왜 당당하게 나오지 못할까? 재판에 생중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좀 들어볼까요? 생중계 매우 궁색한 적어도 집권 여당의 대표나 집권 여당이 주장해야 될 스탠스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법원 조직법을 보시면 네. 중계방송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대법원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사항 보면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고요. 네. 예외의 예외를 거쳐서야 비로소 여러 가지 공익적 사정을 고려해서 중계방송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생중계가 아니다. 네. 자유롭게 재판부가 판단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과정을 법원과 대법원 규칙으로 지금 정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리하게 생중계를 통해서 사법부 재판부를 압박하겠다. 저는 이런 스탠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사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차분하게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달 전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 총리와의 이제 그 질문과 답변의 그 사이에서 오가는 이제 공방, 굉장히 저는 이제 그 의원님을 인상적으로 봤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총리님께 사족이고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꼭 필요한 말만 하시라 이렇게 이제 또 지적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의원님 그 또 답변도 사족은 없고 핵심만 말씀하시는 네.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직장 갑질 119의 창립 멤버시고 노동인권 변호사로 이제 활약해 오시다가 국회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지난 22대 국회 개원 첫날에 1호 법안으로 내신 것도 노란봉투법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8월 노란봉투법이 두 번째로 이제 그 통과가 실패를 했었고, 대통령 거부권에 계속해서 이제 막히고 있는데, 이 도돌이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방안이 있다면 있습니까? 네,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노동정책 영역에서 내거는 게 노동약자입니다. 노동약자 보호 지원하겠다. 그런데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네. 가짜 노동약자 프레임 대신 진정한 노동 취약계층의 권리보장 법으로, 소위 노란봉투법, 이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냐. 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이런 노동자들의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그 권리보장책이다. 이런 부분들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번 22대에 통과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에 붙일 생각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어떤 심정이냐면 경총을 포함한 재계 관계자들하고 정말 1대1 토론이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든 정말 갖고 싶습니다. 이 법안이 그렇게 재계나 또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왜곡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밤을 새서라도 설명하고 싶고요. 네. 그런 절차를 좀 꼭 갖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은 열정이 느껴지는데 초선으로서 첫 국정감사 좀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뭐 짧게라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국정감사 했는데요.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한 파장을 낳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때로는 신중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때로는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중함을 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치밀하고 많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저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국정들을 압축적으로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느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관련 국정감사 관련해서 이제 아까 드렸던 그 말씀의 연장으로 궁금했던 게, 총리는 굉장히 그 노련하신 분 아닙니까? 네. 수십 년 동안 이제 각종 직위도 맡으셨었고, 네. 그 자리에서도 많이 이제 그 공방을 벌이셨던 분인데, 네. 하나도 밀리지 않고 네. 긴장하셨다라는 그 내색이 전혀 네. 비춰지지 않더라고요. 실제는 네. 어떠셨나요?
마인드 컨트롤 많이 했고요. 당연히 긴장이 되고 처음 대정부 질문 자리여서 네. 긴장 많이 했는데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지고 임하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더 자신감 있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있으셨군요. 네. 네네. 방금도 뭐 화면에 나갔지만 환노위에 지금 계시고 네. 또 지역군이 인천 서구입니다. 네. 좀 현안 얘기를 좀 해볼까 네. 하는데요. 아라뱃길과 수도권 쓰레기를 그 인천에 매립하는 문제, 네. 이런 것들 지적하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해결을 기다리는 현안들 정말 많은데 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인천 서구리 청라 들어보셨죠? 청라 네. 국제도시 그리고 검암경서 연희동 이렇게 이제 지역구인데요. 사실 인천의 현안 중 60~70%가 저희 지역구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현안이 많은 지역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청라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 전망타워로 청라 시티타워 문제가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서울항공청이 비행 경로 문제 때문에 급제동을 걸었어요. 10여 년 동안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네. 갑자기 비행 경로에 저촉될 수 있다. 이러면서 급제동을 걸어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연내에 이거에 대한 해법을 좀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청라 IC가 있습니다. 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 심지어는 1시간 이상 줄을 설 정도로 병목 현상이 너무 심각해요. 네. 이 문제 관련 기관들과 몇 개월 동안 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좀 풀리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22대 국회에서는 노동 인권에 방점을 찍고 네.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실 건가요? 환노위 소속이기 때문에요. 네. 환경도 네, 중요한 테마잖아요. 네네. 또 한국 사회에 나아갈 미래 의제 중에 두 축을 저희 환노위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 노동, 미래 과제 많은데 한번 잘 챙겨보고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미래 과제에 의미 있는 초석을 좀 놓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아주 쏙쏙 잘 들어오는 핵심 요약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김여사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